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놔도 더워서 잠을 설치기 일쑤예요. 나이 들면 더위가 더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오늘은 이런 무더운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바로 열사병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무겁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친구가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게 돼요. 땀이 나는 건 체온을 낮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땀샘이 줄어들고 몸의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땀이 덜 나거나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열이 몸 안에 갇혀버리면 열사병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에요. 더울수록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물을 한 모금씩 챙겨 드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단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더 좋답니다. 목이 안 마르더라도 잊지 말고 드셔야 해요. 물맛이 없으시다면 보리차도 괜찮고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낮에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아요.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할 때니까요. 꼭 외출하셔야 한다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저녁 무렵이 좋아요. 외출하실 땐 꼭 모자를 챙기시고 옷은 통풍이 잘 되는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어두운색 옷은 열을 더 흡수해서 더 더워질 수 있어요. 면이나 린넨처럼 가볍고 시원한 소재가 좋고 옷은 너무 꼭 끼는 것보다는 헐렁한 게 더 좋습니다. 집안에 계실 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잘 활용하셔야 해요. 전기요금 걱정에 아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에어컨은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추시면 가장 적당해요. 선풍기는 직접 몸에 바람을 오래 쐬지 말고 벽이나 천장 쪽으로 틀어서 공기를 돌게 하세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켜주셔야 해요. 공기순환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습도도 중요해요. 습도가 높으면 땀이 마르지 않아서 몸속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워져요. 습도계가 있다면 실내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하면 좋고 없다면 환기와 함께 제습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습한 날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틀면 더 시원해지니 참고하세요. 집안일 하실 때도 한 번에 오래 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꼭 쉬어주세요. 땀이 너무 나기 전에 30분 정도 하시고 잠시 의자에 앉아서 물도 한 모금 드시고 수건으로 목덜미를 한번 닦아주세요. 더운 날에는 젖은 수건을 손목이나 이마, 무릎 뒤에 대면 훨씬 시원해져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체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도 무척 중요해요. 더위에 입맛이 떨어지면 밥을 거르기 쉬운데 이럴수록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특히 국이나 찌개같이 수분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수분 보충도 되고 입맛도 돌아요. 과일은 수박, 오이, 참외처럼 물 많은 걸 자주 드시고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해주세요. 간은 약하게, 조미료는 적게 넣고 드시는 게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혹시라도 어지럽거나 갑자기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흐르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말이 느려지거나 잘 안 들린다 싶으면 열사병이 의심돼요. 이럴 땐 바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기시고 옷 단추를 풀어 편하게 해드리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드세요. 얼음찜질이나 젖은 수건으로 몸을 식히는 것도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목, 겨드랑이, 무릎 뒤처럼 맥박이 뛰는 부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자주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한 번이라도 통화하면서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큰 위안이 되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전화기는 항상 가까이 두시고 충전도 잘 되어 있어야겠죠. 응급 연락처도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거나 아침 저녁 선선할 때 10분 정도 걷기 정도는 체력 유지에 좋아요.
숨이 찰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몸을 움직여주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더운 여름은 매년 찾아오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더위에 무리하지 않고 미리미리 몸을 잘 챙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조금씩 늘려가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더위가 심해질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열사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우선 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처음엔 조금 피곤하다, 머리가 띵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미한 열탈진 증상이에요. 여기서 아무 조치 없이 더 덥고 습한 곳에 계속 있으면 몸속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확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증상으로는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기도 해요. 또 식은땀이 나거나 반대로 땀이 하나도 안 나면서 열이 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이 한 가지라도 나타나면 절대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즉시 몸을 식히고 물을 마셔야 해요. 실내에 계실 때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요즘처럼 에어컨을 안 켜고 참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까워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에어컨을 쓸 수 없다면 선풍기라도 꼭 사용해 주세요. 선풍기도 직접 바람을 오래 쐬지 말고 벽이나 바닥을 향하게 해서 실내 공기를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습도 관리예요. 너무 습하면 땀이 말라야 체온이 내려가는데 습기 때문에 땀이 증발을 못하면서 체온이 계속 올라가요. 이런 환경이 열사병 위험을 훨씬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만으로 안 될 때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습기가 없으시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라도 자주 해주세요. 또 어르신들 댁에 온도계, 습도계 하나쯤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내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갔는데도 못 느끼고 그냥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계기판 하나로도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자녀분들께 말씀드려서 하나 장만하셔도 좋겠어요. 무더위가 심할 땐 활동량도 줄여야 해요. 어르신들께선 평소에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름엔 조금 게으르게 지내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오전 일찍 해두시고 한낮에는 누워서 쉬거나 시원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아요. 쉬실 땐 물수건을 준비해 보세요. 젖은 수건을 목덜미나 손목, 이마에 살짝 대면 체온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단순하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혹시 얼음 주머니가 있으시면 그걸 수건에 싸서 겨드랑이 아래나 무릎 뒤에 대는 것도 좋고요. 또 여름철 음식도 중요합니다. 입맛 떨어진다고 라면이나 빵 같은 거로 때우시기 쉬운데요. 그런 음식은 수분도 부족하고 염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더위에 약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수박, 참외, 오이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자주 드시고요. 밥은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찌개 같은 국물 요리도 수분 보충에 좋고요. 단 너무 짜게 드시진 마세요. 더위에 약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아주 작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상하다 하고 쉬셔야 해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열사병이 갑자기 와서 응급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그런 일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까지 열사병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봤죠. 오늘은 만약 실제로 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주변 어르신이 열사병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혼자 계실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반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곧 생명이거든요. 내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바로 앉거나 누워서 쉬셔야 해요. 머리가 띵하거나
몸이 달아오르고 땀이 안 나는데 열이 나는 느낌이 들면 바로 행동해야 해요. 그런 증상이 오면 곧장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집이라면 에어컨이 켜진 방이나 선풍기 앞 창문이 열려 있는 통풍 좋은 방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이라면 그늘이 진 벤치, 지하철역 대합실, 가까운 편의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열기에서 멀어지고 바람이 통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몸을 식히는 것이에요. 옷 단추를 풀거나 겉옷을 벗어서 통풍을 좋게 해주세요. 수건에 찬물을 적셔서 목이나 이마, 겨드랑이에 대세요. 얼음이 있으면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대시면 체온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겨드랑이, 목, 무릎 뒤, 발목 부근처럼 맥이 뛰는 부분을 식히는 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빨리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입에 넣듯 마셔주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건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온 음료나 전해질 음료가 있다면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의식이 흐려지거나 삼킬 힘이 없을 정도라면 마시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해도 만약 10분 이상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의식이 혼미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 반드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절대로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열사병은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수 있어서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혼자 계실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더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휴대전화는 늘 가까이에 두시고 배터리는 80% 이상 유지해 주세요. 잠자리 근처, 식탁 위, 거실 의자 옆 등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119나 자녀, 이웃의 전화번호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두세요. 힘이 없거나 눈이 잘 안 보일 때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연결되게 해두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음성으로 전화 걸기라고 말해서 전화를 걸 수 있게 설정해 두는 것도 좋아요. 또 집안 어딘가, 냉장고나 전화기 옆, 방문 앞 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긴급 연락 카드를 붙여두세요. 거기엔 내 이름, 주소, 생년월일, 복용 중인 약, 주치의 연락처, 자녀 연락처, 그리고 열사병 증상 있을 시 119 신고 요망 같은 문구를 써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평소에 옆집이나 아랫집, 윗집에 사시는 분들과 안부 인사 자주 나누세요. 더운 날엔 하루 한 번 전화할게요 하는 사이만 돼도 위급 상황에서 큰 힘이 돼요. 요즘은 동네 복지사나 방문 간호사도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참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 참는데 익숙하시잖아요. 더워도 참고 어지러워도 괜찮아 하시고 결국 나빠져서 병원에 실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작은 증상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여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미리 알고 미리 행동하는 것이에요.